자, 주말 그 김해 가셨다가 뭐 대구 가셨다가 바빴죠. 주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일단 김해가 제 본적이라 아 맞아. 그 김해 진영 단감 유명한 예. 거기 이제 저희 큰댁 식구들이 다 살고 계세요. 아, 아직까지 그러시군요. 다 살고 계셔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가서 뭐 큰아버지, 사촌형 그리고 이제 오촌 조카들 다 예. 같이 뭐 식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갔는데 와 다음 날 너무 더워서요. 어마어마하게 더웠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정말 뭐 비 오듯이 흐르고 맞습니다.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김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민주당 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날에 식사할 때 큰아버지께서 민수야 그 사람 몇 명 오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몇 명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랬는데도 우리가 사실 날씨도 너무 덥고 예.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 예.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와주신 이유는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정권을 잃은 상황, 소중한 내 한 표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붕괴로, 자유주의의 붕괴로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나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날 당일날 또 대구로 바로 이동했는데 대구가 오히려 좀 선선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대가. 예. 그래서 대구는 김해보다는 좀 나았는데 대구에도 정말 많은 분들 모여주셔서 여기에 같이 외쳐주시고 또 함께 싸워주시고 그 더운 날에 또 여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어서 행진까지 했더라고요. 거기 뭐 TKYC라든지 이런 또 대구에서 집회를 주관하는 청년들은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행진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들 보면은 참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정치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더운 날 누가 휴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집에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청년들 누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도서관에 앉아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원한 에어컨에 앉아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고 예. 정작 시민들과 국민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최초보다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음보다 많이 한 분, 두 분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이분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싸우시게 되면은 반드시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정권 폭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이인선 시당 위원장도 나와가지고 이 분홍색 옷을 입고 나오셨던데 장동혁 대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사진이 잘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구도 좀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12명인데 좀 분위기가 좀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일부 몇 분 국회의원들 올라가셨을 때는 야유가 나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참정권 집회에 나왔을 때만큼은 민주당 의원이 나와도 야유하지 마라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전까지 싸우셨던 분이든 안 싸우셨던 분이든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든 개혁신당 의원이든 그 누가 나와도 참정권 집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절대 야유를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들 한 명, 두 명이 나오면 맞습니다. 이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민주당 의원 한 명 나오면 이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 집회만큼은 올림픽 공원이든 참정권 집회 전국에 일어나는 곳이건 민주당 의원들, 개혁신당 의원들 그 누가 돼도 나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나왔을 때 야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참정권을 되찾는 일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도 아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싫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박수를 보내줘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오늘 한국일보 보도 보면은 대구 집회를 끝으로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전산 조작 이것도 불거져 나왔고 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원내 투쟁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한국일보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장애 투쟁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원내에서 할 일 안 하고 장애 나가서 그러니라고. 저희 거의 다 주말에 했어요. 쉬는 날. 그리고 저녁 때 새벽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마라. 마치 이것을 장애에 나가 있느라 원내 살리를 안 한다라는 식으로 하지 마라. 여기 우리가 주로 다닌 것들이 다 토요일, 일요일이다. 주말 반납하고 다니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장애 집회를 전국적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던 이유는 예. 이 전국에서 정말 땀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들이 한 번이라도 가서 이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계기로 한두 분이라도 더 나올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참정권을 찾기 위한 확대가 되는 것이고 확대 운동이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민주당 의원이 나도 박수 쳐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여야 없는 문제로 갈 때 그렇죠.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일단 시작만 되면 부정선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가 나와도 절대 야유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장애 집회, 장애 투쟁이 되었던 원내 투쟁이 되었던 다 합니다. 열심히. 예. 장애 투쟁 안 하는 사람이 원내 투쟁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국어 안 하는 애가 수학도 안 하는 거예요. 수학 안 하는 애가 영어도 안 하는 겁니다. 공부 손 놓은 애들 다 놓는 거예요. 한 과목만 하지 않아요. 네. 수학만 공부하고 영어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듯이 공부를 다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지. 원내 투쟁 잘하는 사람이 원외 투쟁도 잘하는 거예요. 장애 그럼요. 투쟁 원내 잘하는 한 사람이. 번도 안 나왔는데 원내에서 신문 기사 하나 나오나 보세요. 뭐 했나 그 사람들. 네. 원내 활동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원외까지 하는 거고 원 시간 쪽에서 원외까지 나가는 거고 원외 주말 반납하고 뛰는 사람들이 원내에서도 뛰는 겁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네요. 올공 집회에 주말에 많이 나가고 행진도 같이 하고 해 주신 것이지 뭐 주중에 지금 뭐 최고위원회 가야 되는데 그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대표님 올공 가시면 통상 9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일 끝나고 가시는 일 끝나고. 거예요. 저녁 개인- 먹고 가시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이영풍 앵커님, 기자님 저랑도 만나시지만 저 통상 10시, 11시에 가잖아요. 아 그렇네요. 저도 분당 가서 분당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구 모자 쓰고. 네.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애들하고 보낼 시간, 쉴 시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네. 헌신하는 거죠. 근데 왜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원내에서나 일하라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든지 뭐 부정적으로만 이 보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 그 장외 투쟁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도 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의 변화가 생겨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생기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국민들과 이 더운 날 40도에 나가기 싫더라도 야 이거 잘못하다간 진짜 내가 차기에 배지를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인을 위해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조차도 박수 쳐주세요. 일단 왜냐하면 쳐주십시오. 이런 분들에게조차도. 왜냐하면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큰 전쟁에 임할 때는 이게 대의를 보고 쫓아갈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감정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와도 민주당 의원이 나오더라도 하물며 정청래가 나오더라도 박수 쳐줘라. 박수 쳐줘라. 네, 라는 겁니다. 이 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없습니다. 이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런 건 좀 조용히 하다가 상임위 뭐 자리 뭐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집어넣었다고 정점식 원내대표방 찾아가서 멱살한 저 권영진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저는 이건 뭐 냉정하게 제명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 최고위 분들의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아, 예. 왜냐하면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이건 진짜로 국민의힘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기강이 그렇죠. 없는 것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묵인하고 묵과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제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원내대표도 되고 당대표도 되실 분들이 나오실 텐데 예. 그때 가서 멱살 잡히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네. 이번에 딱 걸렸을 때
네, 일벌 그래서 몇 개씩으로.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굉장히 벗어났다라고 봐요. 어디 감히 같은 의원들의 멱살을 잡아도 안 되는 것이고 일반인의 멱살을 잡아도 안 되는 것이고 하물며 보좌관 비서관의 멱살을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거 원내대표한테 내 개인이 원하는 자리 못 갔다고 멱살 잡을 일입니까 이게?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올 일입니까? 이거 국민들 보기 안 창피한가요 이거? 저는 제가 보는데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 창피해서 이거. 너무 창피해서. 지금 멱살을 못 잡아서 환장하겠는 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와서 김민수 멱살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은 키가 커가지고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거는 오늘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 잘 안 하지만 이미 기사들에 나오는 것 같아서요. 하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 지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수위로 윤리위에 넘기겠다. 예. 근데 이게 자진 탈당하라는 게 봐주겠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리위는 절차 거치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조치해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하고 강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된다. 스스로. 네, 아니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이게 윤리위로 넘어가더라도 정말 속전속결로 예. 해결하고 치우라는 겁니다. 그럼 자진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 넘어가면 제명될 가능성도 크네요. 윤리위의 결정이야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서 왈가불가하지 못하겠지만은 예. 거기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필요로 한다라고 거의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뭐 이렇게 뭐 당직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약간 그런 일이 있어서 당직자.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복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도 자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는 사례조차도 막겠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우리 권영진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탈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제명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윤리위가 오늘도 오후 2시에 뭐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 뭐 지금 뭐 지난번 부산 북구갑의 해당 행위 세력 등등해서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뭐 징계 범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그 주제를 놓고 좀 이견이 있습니까? 어떤 언론 보도된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저는 사실 이게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는 독립기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기자들한테도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는데 기자님들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반문을 해요. 이걸. 예. 나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들었냐 나한테 좀 말해줘라 그러면 또 말 안 해요. 예. 뭐 취재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들이. 근데 제가 볼 때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왜냐하면 윤리위라는 곳이 진짜로 독립기구고 저조차도 통화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누구누구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누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많은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윤리위에도 이렇게까지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윤리위는 대다수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조건을 걸고 윤리위에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이거 약속이 어긋난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이걸 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성을 보장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윤리위에 사사건건 일어나는 일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다. 이건 저는 이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네.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것은 지금 오늘 권영진 건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그래도 최고위의 의견은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달라라는 의견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 1분 30초. 한번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원내대표실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력 행위는 경악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당원과 국민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특히나 현 원내대표에게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의원에 이렇게 깽판을 쳐야
말을 들어준다는 막말의 구체적 내용을 접하면서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수오지심 비인야.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권에서는 크고 작은 일탈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2021년 당직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의원은 징계가 내려지기 전 자진 탈당하며 책임을 졌습니다. 2022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수용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권에는 유사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 사례들이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깔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일 것입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저 정도 이야기하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발언 수위가 더 세질 것 같은데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멱살 잡혔다는 언론 보도 있던데 맞나요? 송원석 뭐 오늘 들은 얘기인데 송원석 전 원내대표께서 이걸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뭐 욕설을 좀 했다. 완전히 뭐 이거 뭐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네가 내 동생 친구인데 욕 못하냐라고 했다. 참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과 사를 얼마나 구분 못하는 사람인지 완전히 엉망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엉망이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그 조강한 최고가 얘기했지만 무수오지심이라는 게 맹자 사단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친인척 관계나 뭐 이런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적인 관계이고 국회의원 임무는 공무잖아요, 공무. 그런데 야, 내 친구 뭐 동생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거의 저 동창회 어디 뭐 향후에 이런 수준 아닙니까? 권영진 의원은 제명되는 게 당연한 걸로 사료됩니다. 자, 선관위 전산 조작 이거 주말 사이에 또 충청도에서도 2건인가 뭐 또 적발이 됐는데 이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 여전히 무건 수행하시는 분들이 90%는 되시는 것 같고요. 무건 수행. 아니죠. 무건 수행하는 분이 한 80%,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10%. 아하. 그리고 지금 한 그 10분 정도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거 기저에 가깝습니다. 예. 10명이라도 싸우는 건 기저에 가까운 것이다. 기저에 가깝죠. 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 2명 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이때까지 안 싸웠던 분들이 싸우시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박수 쳐드려야 된다. 그럼요.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전산 조작이 일어났어요. 그럼 결국에는 투표율에 대한 조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말했지만은 투표율이 조작되었는데 득표율인들 안녕하시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심이다.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는데 득표율은 조작할 수 없을까? 이건 국민들이 갖는 당연한 의심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산 개입을 하는데 내가 10을 100으로 넣었어요. 이건 실수가 맞아요. 근데 10을 100으로 넣었다. 근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단톡방, SNS를 열고 모의를 하고 네, 그리고 이걸 은폐 시도를 하고 이게 몇 차례가 연결됐으면 이건 부정인 거예요. 부정선거죠. 이건 부정인 겁니다. 부정선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얘기로 부실이네 부정이네 떠들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부정선거. 이건 지금 부정으로 보고 이건 무조건 특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 특검을 들어가도 선관위 서버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야당 주도의 특검이 일어나야 맞는 것이다. 네. 오늘 그 합수본 그 카드뉴스 한번 올려보실래요? 합수본 보면은 투표자 수가 줄 폭증한 게 있어요. 그 인천시 검단구에 한 6,000명 증가한 거, 경남 사천에 한 3,000여 명 증가한 거,
강원도 고성에 한 1,000명 정도 이것도 제가 좀 한마디 드리면요. 예. 이게 지금 그 개표 참관인들 있잖아요. 예. 개표 참관인들 업무 중에서 이게 1시간 단위로 나오는 지금 그 투표 수를 체킹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제 기억에 아마 매 시간 53분에 종료가 돼서 예. 정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민의힘 선거 TF를 그때 만들었었잖아요. 예. 이게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뭐 이게 당에서 지원이 안 되고 정말로 봉사자들이 굉장히 긴 시간 고생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주안점으로 봤던 것도 이것인데 왜냐하면 기존 선거들에서 53분마다 우리 참관인들이 발을 정자를 그려서 숫자를 체킹한 것과 예. 매 정시에 발표되는 숫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한두 표 다르거나 한 10표, 20표 다르다 그러면 예. 우리가 잘못 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 이게 많게는 수백 표씩 차이가 난다라는 그럼 겁니다. 부풀려진다는 거잖아요. 1시간 차이에 선관위 한 곳 투표소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이 증거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카운팅했는데 그럼 그 카운팅한 거에 대한 증거들을 일일이 대지를 못하니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그래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아두자라고 해서 이걸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들어갔던 데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기에 시민들께서 체킹했던 것들이 팩트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드러나고 있네요. 팩트라는 게 드러나고 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존에는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 예국 유튜버들이 이 카운팅을 카메라 놓고도 했었거든요. 했었죠. 예. 근데 그때도 숫자가 안 맞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숫자가 안 맞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표수 때문에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원래 핑계를 대고 넘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잘못 애초에 기입을 하고 있었다가 수정했다가 지네 멋대로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당연히 지금 조사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선거인 명부에 있는 명단을 보니까 어떤 주를 몇 개 합쳐보니까 한 4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더라. 사망자가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그게 왜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느냐.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게 있었거든. 19세기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 요 21대 총선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선거인 명부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생기는 의문인데요. 1,000명이 실제로 투표해서 투표지를 넣었는데 발표되는 투표를 보니까 한 1,200명이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거 부정선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 200명이 계속 고스란히 살아서 개표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가냐 이거지. 제가 이게 지금 21대 총선에 제가 공천이 돼서 출마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뭐 저희들이 사석에서야 우리끼리는 편하게 얘기를 예.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제 선거에 분당을 국회의원 제가 출마했을 당시에 예. 그게 몇 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2020년도죠. 2020년. 예. 2020년도에 그때 당시에 우리 투표지에서 분당 을인데 분당 가표도 나오고 서초표도 나왔다니까. 그게 무슨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분당을 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분당갑 김은혜 투표지도 나오고 옆 동네 게 오고 예, 서초구 것도 서울 나오고, 것도 오고. 서울 것도 나오고. 그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이 긴 시간 6년 넘게 이 자료들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사진들을.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예 거론을 하지 못하게 묶었었기 때문에. 근데 예. 처음 묶었던 건 말하지 마라가 아니었어요. 예. 개별 대응하지 마라. 당에서 같이 대응하기. 그 그러니까 자료만 안 했죠. 안 했죠. 그렇게 하다가 5개월, 6개월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5개월, 6개월 지나가고는 대응을 했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죠. 이제 국민의힘이. 이야, 당시에 김종인, 이준석 시대죠. 김종인 그때 비대위. 네. 자, 근데 그 선관위 직원들 그 여론조사인가 한번 카드뉴스 올려봐 주십시오. 선관위 직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투표 업무를 행안부로 좀 가져가 달라는 이야기가 88.5%가 나왔습니다. 이 선관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도 폐지하자가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 투표는 당연히 전면 폐지해야지 맞고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계속 7년째, 8년째 얘기하는데 저건 일단 법 위반이에요. 사전 투표가. 지금 이건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이야기를 제가 계속 7년, 8년 위주로 떠들었는데 저거 부정선거로 얘기하면은 얘네들 아예 방어 치니까 이걸 제가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했었더니 작년 10월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 합헌 판결을 내면서 선거운동 기간은 비록 못 채우지만 선거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확률이 낮다라고. 뭔 헛소리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헛소리예요, 현재?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오는 신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2주 정치 그렇죠. 이 선거 기간도 짧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2주 동안 어떻게 그 많은 20만 명한테 날 알립니까? 예. 근데 지금 이거를 9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있으면 9일로 당겨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본 투표보다 더 홍보해. 이젠 본 투표율이나 사전 투표율이나 차이도 안 나. 그럼 이건 지금 법정 선거 기간 14일을 9일로 줄여버리는 위법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48시간 투표제 등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합헌 판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사전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제고되고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들 얼마나 편해. 하루만 투표하면 불편한데 3일이나 주니까 투표 편의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건 합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합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선관위 직원들조차도 투표 업무를 행안부로 좀 가져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선관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지금 해체를 한다 아니면 개혁을 한다에 앞서서 특검이 무조건 우선돼야 된다. 수사 대상이죠. 예, 특검이 무조건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사실은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관위가 선거 때 되면 휴가 가는 걸로 되게 문제가 됐었죠. 그럼요. 그럼 맞아요. 일이 바쁘면 휴가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 업무들을 대다수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선관위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왜 이렇게 직원이 많으며 왜 이렇게 직원 중엔 가족이 많고 특채가 많고 이것도 다 사실은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이죠. 조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조사를 낱낱이 해보고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반드시. 네. 그리고 지금 있을 필요 없는 집단이죠. 선거 관리 제대로 하라고 지금 해놓은 것인데 있는 집단인데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율 조작하고 있고 가족 채용시키고 있고.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광고 하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듀라론 쿨매트 써보신 분들 후기가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산 조작 핵심 증거. 예를 들면 전산 조작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요. 야 이거 위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얼렁뚱땅 없는 걸로 하고 표를 분산시키자.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합수본이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이 법원의 기능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법원이 법원의 기능을 잃었다라는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면 정치인인데 법치를 지금 무시하냐, 대한민국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거 항상 아까 헌법 판결 비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치하겠다는 놈이 헌재 판결을 무시하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거.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막말로 말해서 도주할 것도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체포영장 턱턱 잘 내줘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리고 지금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되거나 예. 하면 압수수색 영장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 뭐 지울 시간 주는 거예요? 지금 메신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자기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저 가서 마포대교에서 한강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고 싹 지워버리면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원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이건 항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시 집어넣어서라도 이건 압수수색 영장 다시라도 들어가야지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자투표 그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압색영장 범위를 바꿔서라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께서 이 선진국도 폐지한 전자투표를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 이재명이 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죠? 저 전자투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건 제가 아직까지 발언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말 같지 않아서. 예, 말 같지 않아서. 네, 말 같지 않아서 지금 수개표 하자고 있는데 무슨 전자투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하겠지만 투표 가장 투명한 거는 프랑스식, 대만식이에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유리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기존의 투표지가 없다라고 어떻게 장담하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투표하러 갔는데 이 안에 만약에 투표지를 넣어놨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건. 그렇죠. 네, 맞잖아요. 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사진을 보면 이번에 최근에 뭐 도입하기로 했던 투표하면 저게 이제 프랑스식이네, 프랑스식.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도입을 해야지 맞는 것이다. 저렇게 도입해야 맞는 것이다. 그럼 이거 누가 의혹을 갖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저 자리에서 깐다. 누가 의혹을 갖겠어요?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이니까. 그럼요. 근데 이번에 선관위가 뭐 납품했다는 그 중국에서 만든 투표한 그거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친 거. 투명하다고 하는데 프랑스 거 하고 전에 이건 뭐죠?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처음 봤을 때 AI로 누가 장난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누가 제보를 하셨길래 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그냥 보고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AI로 조작해서 음모론을 만들어서 우파한테 뿌렸구나. 그럼 또 우리가 이거 실현하려면 우리 공격거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팩트 체크 해보고 하자.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 결국 안에 있는 투표지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지금 저거 예산 쓴 놈들 사비로 걷어서 다시 떼어야 돼. 예산 쓴 놈들. 아니 어쩌구냐 저 투표함이 또 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선관위가 이번에 그 드러났지만은 수의계약 많이 해준 그 회사를 보니까 전직 선관위 직원이야. 다 파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싹 다 파야 돼요. 이거는 지금 특검 들어가서 정말로 다 파내야 된다. 지금 저거 말이 됩니까? 저거 지금 저건 물어야 돼요, 책임. 저런 투명 투표함 만든 사람은 저게 예산을 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피 같은 국민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 네. 프랑스 저 투표함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프랑스 거? 이게 정상이지.
이거를 아니, 모르고 저거 만들었겠냐고요. 흔히 그럼 알겠죠.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봐야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거.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 이런 행태 정말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사진 내려주시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성관이 이거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려가 나온다. 또는 또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언론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난감한 표현인데 지금 그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보안수사권 이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막 몰아치니까 슬그머니 저 사표 쓰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인인데요. 이 정권이 끝난 이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야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되겠는데 해서 이게 입장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진짜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문화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목소리 비슷한 것만 내줘도 예. 이 사람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 아. 네. 지금은 이 목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지금 올공에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네, 이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정의당 뭐 진보당 나와도 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올공사 때는 이거 여야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레임덕이 바로 이재명 레임덕이 바로 형성됐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레임덕이 이미 어느 정도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권력의 이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야 이재명이 끽해야 2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아직 레임덕 올 때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미는 자가 아니라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자체로도 지금 이미 권력이 어느 정도 나눠지기 시작했다.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친명 쪽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예.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정청래의 비리 행위들도 파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지금 반명을 지금 꺼내 들고 들었거든요. 예. 반명 정치인들 최고위원도 되면 안 된다 막 하면서 지금 들고 나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권력 다툼으로 보는 것이고 예. 권력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레임덕 조기 증상으로 봐야지 맞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이러다가 당이 깨져요. 사실 국민의힘도 이러다 깨진 거예요. 국민의힘도 이러다 깨진 겁니다. 바른정당 뭐 이렇게 될 때. 네, 바른정당 때부터도 그랬고 사실 김기현 대표 당대표 나오셨을 때도 그랬고요. 예. 이게 안에서 계속 권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친윤이네 찐윤이네 하면서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 당이 분명히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다. 근데 지금 민주당도 그 초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지금 그 20대 지지율 그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오늘 그 오전에 여론조사 그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 근데 20대에서 저렇게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56.3, 민주당이 23.2.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은 8.7%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7.9%포인트 하락했는데 요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20대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이상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저 표대로 보면은.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정상적이라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예. 우리가 청년들에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때까지 역사를 되짚어 보면 민주당이 저럴 때마다 20대 청년들을 비판했어요. 예, 이랬던 역사가 많이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많이 네. 있죠. 그리고 또 70대 지지율이 안 나올 때는 60, 70대 지지율이 안 나올 때는 60, 70대 전체를 비판했어요. 맞아요. 60 넘으면 내가 썩는다 막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더 상승을 해서 저게 만약에 20대 지지율이 65%, 60%가 넘어간다. 예. 라고 하면 민주당도 뜨거 할 때가 왔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느냐. 이거 국민의힘이 잘해서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아닙니다. 이거 항상 거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20대 청년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아, 똘똘하다. 왜냐하면 정보에 빨라요. 예. 정보에 빨라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궁금하면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아 도대체 뭐가 맞아 하면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정보에 대한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죠. 검색 능력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위에 대한 접근 자체가 빠른 세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가 국가가 예. 20대들이 볼 때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이 잘 안 보인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도 잘 안 보인다. 예.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나 이 지금 여당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나 예. 이재명 정권에서 20대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전혀 보지 않고 억 누르려고만 하더라. 발언도 억 누르려고 하고 시외 집회 나오면 이거 해산시키려고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더 큰 반발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2년 전부터 제가 이 계엄 이후부터 말했지만 1020, 30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건 하늘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 2030 청년들을 안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지방선거 전까지 내부에서는 예. 무시하는 발언 엄청 많았어요. 예. 제가 다 공개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예. 그럼 이게 정말 제가 청년들 얘기 한번 꺼내면 정말 벌떼처럼 공격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좀 나아졌다. 예. 이제 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든 어떤 역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미래의 목소리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카드 좀 내려주시고요.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기사입니다. 민주당은 X, 국힘은 스레드, 탈출구 없는 플랫폼 요새 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김민수 오늘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스레드를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이용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스레드 팔로워가 11만 명이고 최근 조회수가 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스레드 많이 하시는 분이죠? 스레드가 제가 많이는 안 하고요. 이번에도 뭐 한 일주일 만에 글 올리고 했는데 지금 조회수 43만이 아마 최저일 겁니다. 제가 스레드 활동할 때 한 600만 뭐 이랬거든요. 그렇군요. 한 6, 700만 이랬는데 예. 근데 제가 스레드를 이제 이게 올려야지 볼 거 아니에요. 예, 조회가. 예. 근데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올리고 뭐 3, 4일에 한 번 올리고 제가 많이 올리진 않는데 스레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SNS도 제가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근데 이제 들어갈 때 통상 하는 것이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는 것이 자기 전에 어떠한 여론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접하지 못한 뉴스들을 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 정치인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큰 이슈들만 보다 보면 작은 이슈들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이슈 중에서 대래 더 커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없는지 살피는데 가장 빠른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스레드다. 예, 스레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스레드 같은 경우를 보고 제가 팩트 체킹한 다음에 예. 이슈화 시켰던 것들이 중국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예. 그리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건이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죠. 뭐 인스타, 스레드, 뭐 페이스북 다 여러 가지 이런 SNS가 있는데 이게 각 SNS마다 세대층도 다르고 그리고 반응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여론을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도 이걸 안 하니까 제가 거의 한 지금 최고위원 되고 9개월, 10개월째 스레드 가입 좀 하세요. 인스타도 좀 하세요. 좀 보세요. 페이스북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정치 고관여층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게 뭐냐면 시도의원 준비하는 사람들, 시의원, 도의원들, 그리고 당협의
당협위원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만 가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기 많지?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정치 고관여층들이 모여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선거철이 되면 경선 때 되면 페이스북은 좋아요가 싹 빠집니다. 어. 왜? 누가 공천될지 모르니까. 어허. 공천 확정되면 갑자기 막 치솟 쌓여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재미 포인트인데 네. 두루 보셔야 된다. 근데 이 두루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또 김민수 또 이거 약간 왜곡해서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말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라. 왜 여기 여론은 가짜 이런 말 하지 않은 말을 왜 이런 말을 하냐.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도 뭐 조금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SNS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리고 SNS에 이 정치인들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예. 재밌는 거 얘기 좀 말씀드리면요. 예전 SNS는 팔로워를 살 수 있었대요. 돈 주고 산다고요? 예. 그럼 그럼 팔로워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업체, 대행 업체에 맡기면 이게 팔로워를 막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스레드가 안 된답니다. 스레드는 그게 안 된다. 예, 스레드는 이 팔로워를 여러 명한테만 걸어도 이게 중지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좌파 정치인들이 SNS 팔로워가 막 수십만, 수백만 되거든요. 예. 스레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샀구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스레드에는 실제로 팔로워 숫자가 다른 SNS처럼 미친 듯이 많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를 정치인들이 많이 합니다. 대구의 육선 주호영 의원의 유튜브 TV를 보면 구독자가 3천여 명 됩니다.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인 정청래,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왔죠. 69만 명입니다. 누가 SNS를 통해서 대중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국민의힘에서 퇴출돼야 될 정치인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멱살 잡는 정치인. SNS 안 하고 대중들의 여론에 귀를 막고 있는 정치인은 다 퇴출됩니다. 자연 퇴출됩니다. 여기에 오늘 출연하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스레드를 비롯해서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대중들과의 소통, 공감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혹시나 보시면 은근히 이영풍 TV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보시면 SNS 이제 좀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넣으셨어요. 스레드 가입도 많이 넣으셨고 인스타 활동도 많이 넣으셨는데 하셔라. 왜냐하면 본인들께서 진짜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국민들께 알려주셔야 국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제가 최근 인스타 뭐 릴스 하나 올렸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한 40만 50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거는 조회수가 막 뭐 350만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회수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당신도 알리고 거기에 민심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민심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심을 파악하는 사람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레거시로 민심을 파악하는 사람은 행동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거시에 있는 댓글만 보지 마시고 레거시 조중동이 전하는 말이 다 팩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와서 꼭 국민들과 소통해봐라. 소통해보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